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장수진 의원입니다. 저는 동구의 현안에 대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구정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환경개선기금 학교별 차등 지급에 관련하여 학교 지원에 대한 집행부의 평가 기준과 대책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동구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이 해제되면서 앞으로 우리 구 교육환경 개선에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금년도부터 구에서 직접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점은 만사지탄이나 매우 환영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보면 많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급 현황을 보면 공립초등학교 각 1억 원씩, 사립초등학교 5천만 원, 공립중학교 3억 원, 사립중학교 2억 원, 일반 사립고 2억 원, 특성화고등학교 1억 원씩 차등 지급을 하였습니다. 교육은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차등 지급으로 동구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 기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차등 지급 방침은 학교 시설 현황, 동구 재학생 수, 공립, 사립 기준으로 교육경비를 차등 지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방침은 누가 정한 겁니까? 교육의 질 및 동구 재학 학생에 대한 예산 지원을 높이겠다는 명목하에 일부 학교에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문제점이 있으며 공립, 사립학교, 일반고, 특성화고의 균형 발전의 시대의 흐름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별 차등 지급은 이미 자원이 부족한 학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 환경의 질은 단순히 학교의 노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학교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등 지급 방침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교육 격차를 더욱 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4년부터 교육경비 보조 제한 지자체로 지정돼 관내 학교에 직접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었으며 교육환경 악화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떠나며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였었습니다. 타 지자체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교육경비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동구의 교육환경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에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몇 년간이라도 파격적으로 교육경비 보조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교육경비는 모든 학교에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차원의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 산업용품유통센터 용역 관련 문제점과 도시첨단 물류단지 반대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동구는 현재 미니 신도시급의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인 지역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집행부에서 추진한 2024년 동구 도시종합발전 용역에서 제안된 인천 산업용품유통센터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 계획은 이러한 지역 발전의 기조와 상반되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입니다. 대형 트럭의 운행 증가는 교통 체증과 사고 위험을 높이며 특히 교통 약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송림동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에서 각각 물류센터, 물류단지 추진론과 관련하여 인구 주민들께서도 교통소음, 교통역자들에 대한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물류단지 입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며 이는 재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일대에서는 주거지 인근 물류시설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운동이 거센 상황이며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진에 따르면 경기, 광주, 용인, 이천에 들어선 물류단지 반경 1km 내 아파트 가격이 최대 7%가량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가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며 오히려 주민 갈등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사례를 보면 물류시설이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가 효과가 미비하고 주민 갈등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을 통해 융복합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이로 인한 주민들의 반대와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 프로그램 도입과 중소물류업체 우선 입주 정책을 시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인천 동구의 경우에도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물류단지 조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관련한 집행부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동인천 민자역사 활용 방안과 북광장 광역버스 도입 필요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동구 및 새로 출범할 제물포구의 발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인천 민자역사의 효율적인 활용과 광역버스 도입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동인천 민자역사는 1989년 준공돼 인천 백화점으로 운영하며 한때 인천 대표적인 쇼핑 명소였으나 구도심이 쇠퇴하고 2001년 인천 백화점이 폐업하면서 2009년부터는 빈 건물로 14년째 오랜 기간 방치돼 원도심 몰락의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철거 결정과 함께 새로운 복합 개발이 수립되었으며 이는 동인천역 일대 원도심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제물포 출범과 함께 동구에서 주도적으로 동인천 민자역사 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제물포 출범과 함께 현재 배다리 주변 금곡동 일원에 제물포구 신청사 부지를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 신청사 위치로 지정한 부지는 우리 구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여지며 대다수의 지역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물포구 교통의 중심이며 주민 접근성이 좋은 동인천 민자역사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금창동 신청사는 전면 백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물포구 출범과 인천시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여 동인천 민자역사 부지 내 제물포구 신청사, 공공시설 등을 유치하여 침체된 동인천역 일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집행부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들이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인천역 주변은 인천의 원도심 지역으로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신도심 대비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이 일자리가 많은 서울, 강남, 홍대 권역으로 출퇴근할 때 경인국철을 이용하여 신도림역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서울에서 동구로 오는 광역버스 노선이 있었으나 인구가 줄어들고 원도심이 쇠퇴하면서 운행이 중단되었고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2019년 동인천역을 경유하는 신설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수익성 문제와 신도심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광역버스가 민영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오는 7월 중공영제로 전환되어 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영제 도입으로 버스 노선 공공성 강화 및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므로 제물포구 출범에 맞춰 광역버스 노선을 검토하고 승객들의 수요를 고려한 노선을 계획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부구청장님은 답변 바랍니다. 동구 치매안심센터 주차장 부지 공공체육시설 확충 관련, 동구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사업 관련, 아뜨리길 활성화를 위한 무료 개방 관련은 세 가지 질문은 서면 질문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